의대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대국민 주치 의료 채널 오랜닥터TV 열렬의 문의 진행자 유정걸입니다. 인간은 혹은 개인은 누구나 직업을 선택하죠. 그 직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또 그 직업을 통해 공동체를 위해서 일정한 기여를 합니다. 대국민 주치 오랜닥터TV 열렬한 의무는 큰 의사가 되길 꿈꾸며 의과대학 진학을 꿈꾸는 소녀와 소년들에게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동화 소장님을 모시고 공부의 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안내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미 심동화 선생님에 대해 얼굴이 낯이 익은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소장님, 우리 시청자들께 본인 소개와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아가들 학업 역량에 대한 역량 밸런스 요 코칭하고 있는 심동화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성공, 네, 성취, 네, 또 성적, 네, 이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하죠. 네, 맞죠. 노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물심양면의 노력이 필요하죠. 네, 맞죠. 물질적인 지원도 필요하고요. 개인의 시간의 투여 등등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마저도 타고난 기질 혹은 후천적인 영향을 통해서 형성되는 성격과 성향에 의해 달라진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 중 한 분이 우리 심 소장님이시죠? 부정할 수 없죠. 예. 예, 즉 성격과 성향에 맞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일 텐데요. 우리 소장님이 분류하는 인간형은 우리가 잘 알려진 MBTI라든가 홀랜드 혹은 다중지능 검사와는 다르게 한국형 인간형이라고 해야 할지 매우 독특한 시선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한 20여 년 이상 연구하면서 사람들은 대체 왜 저럴까?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저는 그것이 정말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네. 10대를 살아가고 20대를 살아갔을 때는 저는 심동아라는 사람은 진심으로 성격 좋았던 사람이었거든요. 믿겠습니다. 그런데 20대 말 때서부터인가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네네. 정말이지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업을 갖게 된 거예요. 네. 그때 진심으로 제가 처음으로 살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대체 뭐지? 내 생각과 이렇게 차이가 생기나? 라고 하는 그 합리적 의심? 그 의심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거든요. 네. 벌써 어느덧 20여 년 이상을 이 코칭 영역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코칭의 핵심은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달란트, 그리고 선천적인 달란트라고도 하고, 그리고 후천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변화하는 그 달란트, 이 두 가지의 달란트가 충돌과 충돌을 이끌어내더라고요. 네네. 그 충돌에 의해서 어떤 부분은 융합이 되고 어떠한 부분은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성향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정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연구한 결과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은 해요.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냐면 이성과 감성이에요. 네. 그런데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논리를 꼭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하나의 세트더라고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대체 얼마나 될까? 저는 그것이 또 궁금했습니다.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5%가 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 나머지 95%의 사람들은 대부분 감성 기반의 사람들이다. 네. 감성이라는 키워드를 하나를 가지고 다 95%로 치부하기는 너무나 광범위한 거예요. 네. 어떠한 사람들은 그 감성이 체험적 감성에 의해서 포텐이 터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적, 언어적 포텐으로 감성이 폭발이 되는 경우가 네, 있고요. 네, 네. 또 어떠한 사람들은 반복적인 인지에 의해서 감성이 포텐이 터지는 그런 유형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성 논리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을 저는 노벨형이라고 이제 명칭을 취했고, 노벨, 네. 노벨 문학상할 때 그 그렇죠, 노벨인 거죠. 노벨이고 감성 영역 중에서도 체험적 감성이 발달되는 사람들을 예. 네. 잡스형이라고 제가 명칭을 했고요. 잡스형. 네. 네네. 그리고 관계적, 언어적 감성이 포텐이 터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현대형이라고 명칭을 취했고요. 그리고 반복적, 인지적
감성 영역이 발달된 사람들을 유비형이라고 아, 명칭을 유비형. 취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유형이 중에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영역이 융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다빈치형이다라고 이제 명칭을 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 유형에서 이게 또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네. 글쎄, 쉽게 한번 해봐 봅시다. 네, 쉽게 한번 가볼게요. 네. 그냥 다섯 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하기에는 너무나 비전문가스러운 느낌 같은 느낌 있지 않나요? 네. 여기에 변수가 몇 가지가 들어가요. 네네. 변수가 어떠한 변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제가 밝혀낸 유형의 숫자는요. 4,200만, 4,246만 7,328가지의 유형이에요. 정확하게. 그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해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이라는 것도 있고 선천적인 선천적인 요소. 거.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 네네. 후천적인 거죠. 그것이 상호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기질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죠. 네네, 맞습니다. 기질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고요. 좋아질 수 있고 예. 반면에 나빠질 수도. 퇴화되는 듯한 느낌 같은 느낌도 있을 수가 그렇죠. 있죠. 말씀 중에 5%의 인간 유형, 이성과 논리. 논리에 의한 노벨의 인간은 누구나 추구하지만 또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 말씀은 아니실 테죠. 아니죠. 5가지 인물 유형, 노벨형, 네. 잡스형, 네. 또 현대형, 유비형, 그리고 다빈치형. 다빈치형. 저희 방송이 열려라 의문, 네네. 위대의 문을 활짝 열어라잖아요.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5가지의 유형 중에 의사라는 직업엔 어떤 인간형이 말씀 주신 어떤 유형이 맞는 걸까요? 난 이런 사람인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인성 계열이 발달되어 있는 친구들이 지금 유비형이라고 하는 네. 반복적 인지 능력, 감성이 발달되어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성 영역이 발달되어 있는 친구들은 감수성이라는 영역이 또 같이 따라다녀요. 네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좀 예민하기도 하거든요. 예민한데 분명컨대 이 친구들이 예술성이라는 영역을 꼭 달고 다녀요. 이 유비형 영역의 아이들이 이성과 논리 영역의 달란트가 후천적으로 확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착한 애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인 거예요. 유비형 아이가 노벨형화 돼가고 있다? 요 느낌의 달란트를 갖고 있는 애들이 대표적인 의사 영역일 가능성이 높죠.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캐나다 출신의 의사 닥터 노먼 베슨의 그 평전에서 제가 이제 깊은 감동을 받고 그런 의사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좀 의외였어요. 네. 어떤 면에서 의외냐면 그 의사라는 직업에 맞는 건 이성과 논리의 측면을 강조하실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른바 노벨형이죠. 5%의 사실은 이제 아까 5% 정도의 비로 말씀하셨는데 의과대학은 그보다 더 좁고 큰 의사, 정말 소녀소년들이 의사를 꿈꿀 땐 헌신이라는 측면,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유병인데 그 친구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 특히 교육을 통해서 노력을 하면 이성과 논리를 갖춘 노벨형이 되면 뭐 의사가 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이성과 논리 영역이 충만한 친구가 유비형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또 큰 의사가 될 수 있는 길도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업 역량에 대한 밸런스를 맞춘다. 네네. 학업 역량의 밸런스를 향상시킨다. 우리가 또 우리 현장에서 많이 쓰는 단어 있잖아요. 코칭한다. 네. 이 코칭의 목표가 바로 학업 역량의 밸런스를 맞춘다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학업 역량의 밸런스를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성적을 높인다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 친구들이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을까? 이 시점서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목표를 가지려면 무엇을 먼저 갖춰야 될까요? 목표라는 것은 정말 본인이 좋아한다, 관심 있어 한다, 호기심을 느낀다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 관점이 꼭 필요해요.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집중을 하죠? 집중을 못하는데 어떻게 목표가 생기죠? 이게 문제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열심히 좀 해, 네네. 공부 좀 열심히 해 라고 하는 이 틀리지 않은 센텐스가 사실은 틀렸다라는 거죠. 너가 꿈꾸고 있는 게 무엇이니? 그래서 네가 목표가 무엇이니?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느낀다면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노력의 과정이 무엇이냐를 묻는다면
동기부여를 토대로 해서 얼마나 큰 강도의 마음을 먹느냐, 그 마음을 토대로 해서 결심을 하느냐, 그 결심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하느냐, 이 과정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밸런스, 뭐 유비형이 닥터가 될 수도 있죠. 뭐 아까 이성과 논리의 균형을 찾을 수도 있고요. 말씀 주신 거 보면 잡스형도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해지면 또 큰 의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당연하죠. 우리 잡스형 아가들은 예를 들자면요, 아까 노벨형 아이들과 유비형 아이들과는 또 다른 결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벨형 아이들이나 유비형 아이들의 기본적인 달란트는, 또 공통적 달란트는 사고력 베이스예요. 네. 생각하는 힘이 발달돼 있어요. 이 생각하는 힘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인지하거나 정확한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정확성, 안정감이 중요한 달란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행동도 좀 느린 편인 거예요. 근데 이 잡스형 아이들은요, 신기하게도 사고력이 먼저 발달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창의력 영역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 시도하는 관점, 주도하는 관점이 발달돼 있어요. 땡기면 한다. 우리가 사고력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땡겨도 안 해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리가 되고 정립이 됐을 때 하거든요. 우리 잡스형 아가들은 무언가가 땡긴다, 무언가가 큰 자극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이행을 하는 거예요. 네. 이행하면서 한 번씩 그때서야 사고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계지향적 영역도 있고요. 명예욕도 분명컨대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자존감, 자부심이라고 바로 할 그 수도 부분입니다. 있을 것 같고요. 예. 잡스형에서 보여준 어떤 정확성, 신중함은 또 의사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역량과 자질이기도 하죠. 결국 말씀해 주신 건 특정한 유형이 네. 의사가 되는 길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도 있지만 어떤 유형의 인간도 의과대학시나 혹은 큰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있다. 충분히 즉, 가능하다. 예, 열심히 할 만한, 즉 열정을 가질 만한 일은 열중할 만한 동기를 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예. 네. 그런데 그런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특히 어린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본인들만의 노력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 소장님 같은 전문가가 계시는 건데, 방송을 보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네네. 내 자녀의 어떤 이렇게 밸런스 유지를 위해서 소장님이 모두 만날 수 없으니까요. 그들에게 코칭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학부모들을 위한 조언, 내 자녀의 밸런스, 또 힘을 기르기 위한 코칭, 학부모들 이렇게 해라. 또 학부모들을 위한 코칭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네, 맞죠. 이런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밸런스를 맞춘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떠한 동기를 전달하느냐, 자극을 받을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꼭 저는 4가지 정도는 우리 아이들이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요, 활자 총량이에요. 네, 활자 총량. 예, 총량 4가지를 맞춰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저는 활자 총량이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체험 총량이에요. 활자와 체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 총량이에요. 네 번째는 반복 총량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4가지 총량 중에 가장 어려운 총량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잡스형이에요. 잡스형 아이가 갖는 가장 힘들어하는 건 무엇일까를 한번 유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반복 총량이 가장 힘들어요. 네. 자, 그렇다면 저는 가장 먼저 활자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반복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한데, 저 같은 잡스형 아이들은 체험이 먼저예요. 체험을 토대로 해서 재밌다와 재미없다를 구분할 줄 아는 힘을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활자 총량으로 가고 관계 총량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복 총량으로 가는 거거든요. 잡스형인 저는 그런 순서고요. 만약에 노벨형 아이, 이성과 논리가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이라면 이 아이는 무조건적으로 1번 첫 번째 총량 활자 맞추는 총량. 영역이 활자예요. 무조건 팩트예요. 정확한 팩트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러한 역량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팩트를 어디서 찾느냐? 활자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아까 그 5%의 아이들이 바로 노벨형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 5%의 아이들만, 이거는 사실은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노벨형에 해당하는 유형을 갖고 있는 분들도 동일한 얘기인데, 책을 보면서 휴식을 해요. 그런데 95%의 아이들은 책을 보면서 휴식을 한다는 생각을 1도 못 해요. 네. 맞지 않습니까? 대부분 필요하면 책을 읽는 거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동기부여고 자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95% 애들은
왜 이 책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 그 원인, 그 계기가 먼저 흡수가 돼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동기부여라고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벨형 아이들은 활자 총량을 먼저 맞추고 그리고 반복 총량으로 가든 아니면은 우리 잡수형 아이들처럼 체험 총량으로 가든 그 순서가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 소장님 왜 이렇게 그 성향 이야기를 해오셨는 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사실 인간 혹은 자연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켜 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총량을 넓혀 가는 것인데 사실은 그 모든 공부의 출발은 나에 대한 공부로부터 비롯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해가 비롯돼야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또 그러려면 아까 뭐 필요를 느껴야 된다. 동기가 필요하다는 건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목표가 될 테죠. 의사가 되길 꿈꾸는 이 시대의 아이들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이 곧 공부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목표의 유무와 공부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있는 세상의 모든 어른들이나 우리 학생들은요 집중력이라는 걸 발휘하게끔 돼 있어요. 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무언가를 좋아한다, 관심 있다, 선호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결국에는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목표라는 단어는 결국에는 집중과 집착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돼요. 자, 그렇다면 집중과 집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또 한번 연구해 봐야 돼요. 네. 집중과 집착에는 무엇이 있느냐? 세 가지가 또 존재해요. 관찰하는 힘이 1단계로 발휘가 돼요. 이상하게도 내가 뭔가 좋아하잖아요? 관찰합니다. 쳐다봅니다. 뚫어져라. 관찰의 힘이 발휘가 되다 보면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요. 찾아봐요. 그것을 탐구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찾아봤더니 거기서 멈추는 아이들이 있고 찾아봤는데 좀 더 아쉬운 거야? 혹은 여기서 반문이라는 걸 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과 또 다른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네. 이건 뭐지? 라고 하는 건 의문이자 반문 아니겠습니까? 의문과 반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 한 단계 더 깊게 탐구한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 공부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력과 집착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관찰력과 탐구력과 연구력이 이 아이에게 스며들었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가 개인의 자아실현 혹은 이제 꿈을 이루는 크기 또 그것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말씀 주신 대로 이야기하면 명확하지 않으니까 집착할 수 없죠. 맞습니다. 집착하지 못하니까 실행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현대 교육이 워낙에 발달해서 공부를 통해서 머리로 아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아까 관찰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관찰은 관심으로도 비롯될 테니까요. 가슴에 진동이 좀 있어야 될 거고 손발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손발로 실행하는 일이 바로 탐구력과 연구력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목표. 목표가 구체적이니 집중하고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관심과 관찰을 통해 탐구하고 연구하는 인물들은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네 꿈은 뭐야? 무수히 묻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이들 중엔 전 아직 꿈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죠. 꿈이 없는 게 무슨 죄입니까? 꿈이 있다는 것이 특혜 같은 느낌인 것뿐이죠. 예. 예. 아직 꿈이 없는 친구들에게 네. 부모, 그 네네.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아이의 꿈을 발견해 줄 수 있고 또는 조력자로서 조언자로서의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네 가지를 언급한 거, 총량 네 가지 언급한 거 기억하시죠? 5%에 해당하는 우리 노벨형 아이들, 이성과 논리가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이라면 이 아이들은 동기부여의 시작, 자극의 흡수의 시작은 독서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독서라는 것이 장르가 너무나 폭넓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 노벨형 아이들한테는 정말 책 읽는 게 기본적이고 즐거운 일이거든요. 네. 이 즐거움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끊이지 않으려면 독서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돼요. 아하.
이 독서 시간을 줄이지 않게끔 우리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5%의 노벨형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100에 한두 명이 노벨형인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못해요. 성적이 안 나와요.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독서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아, 이것이 찾아진 결과값이거든요. 그래서 노벨형 아이들한테만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떠한 장르든지 괜찮습니다. 무조건 독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게끔 한다면 그 책 속의 진리, 진실, 진심을 찾아내는 것이 꿈을 찾아내고 직업을 찾아내고 유추해내고 상상해내는 그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잡스형인 우리 저 같은 아이들은 책으로 먼저 필요성을 못 느끼다 보니까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잡스형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다채로운 다양한 체험 활동이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체험에서도 우리 어른들이 또 실수하는 언어가 있어요. 네. 표현이. 한 번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아니에요. 잡생은 그렇게 못하죠. 재미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흥미를 못 느끼면 스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탑을 한다가 지구력이 약해서 지속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잡스형은 잡스형 아이들은 그것은 그만둔다, 포기한다, 스탑한다가 결정 장애를 극복하는 거예요. 결정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나는 좀 더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인데 그때 우리 어른들이 공격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어른들이 조금 조심해 준다면 아이들이 좀 꿈을 찾는데 좀 더 빠르게. 선생님 굉장히 흥미진진한 말씀이에요. 노벨 이제 목표를 가져야 연구력과 탐구력을 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분야에 성공할 수도 있고 공부에도 성공하는데 이성과 논리의 노벨형 아이들은 끊임없이 독서를 하게 해라. 그럼 현대형, 유병은 어떨까요? 현대형 아이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혼이 자유로운 아이들이에요. 밝은 애들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일전에 우리 슬기로운 의사생활 혹시 다들 보셨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현대형인 캐릭터가 누구였냐면 조종석 배우였어요. 이익준 캐릭터로 나온 그 친구. 말 정말 잘하죠. 관계력 정말 최상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능력을 오지랖이라고 얘기해요. 감성 영역이 관계 영역으로 그리고 언어 영역으로 융합된 캐릭터예요. 그거는 능력이에요.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형 아이들이 가능하면 머리를 안 써요. 10대 때의 현대형들을 보면 머리 쓰는 것 빼고 다 잘해요. 그것 공부 아니어도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없는데 바쁜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최대의 불이익을 받았던 유형의 아이들이 고통스러웠어요. 현대형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관계를 맺고 언어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거를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제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머리 안 쓰는 아이들이 그렇게 좀 퇴화된 케이스가 환경이 바로 그 케이스예요. 네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 촉진제예요. 공동체 활동을 많이 해야겠군요. 맞습니다. 본인과 비슷한 달란트를 갖고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질감을 느끼는 친구들만 존재한다면 한계가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조금 다른 달란트를 갖고 있는 잡스형이나 노벨형이나 유병이나 본인과 달란트가 다른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력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동기부여라는 것을 새로운 관점의 영역이 포텐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유비형 아이들. 유비형 아이들이 정말 착한 애들이잖아요. 네. 얘네들이 문제가 딱 하나예요. 표현력이 약해요. 말도 행동도 조금 느린 것도 있지만 표현력이 더뎌요. 신중하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 신중한 판단과 결정과 표현을 우리 어른들이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한테는 기다려줄 수 있는 어른들의 힘이 필요해요. 반복의 힘도 필요해요. 한 번에 이해를 못했다가 아니라 이해는 했지만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자기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어른들이 유비형 아이들한테는 묻고 확인하고 묻고 확인하고 그 다음 플랜은 뭘까를 또 궁금해하는 그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질문과 그 기다림이 필요한 핵심인 겁니다. 맞습니다. 코치인 이제 부모님들이 네 꿈이 무엇이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내 아이의 꿈을
또는 목표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려면 나에게 어떤 아이라는 걸 좀 잘 알아야겠죠. 맞습니다. 노벨령이라면 독서 시간을 확보해 주어라. 사실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책을 뺏는 게 또 부모들이기도 하거든요. 결정적인 그 잡스형의 경우는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해라. 그 현대형은 다양한 관계, 특히 자신과 다른 유형의 네. 친구들 만나면 목표가 생길 수가 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렇겠죠. 예. 유비형 인간들은 표현의 기회를 좀 확장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일, 학습자들은 자기를 이해하는 일, 또는 학부모들은 자녀를 이해하는 일이 큰 의사가 되는 길의 첫 번째 일인 듯 같습니다. 그 소장님이 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 소장님은 한 번 더 출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좋습니다. 대국민 주치의 오랜닥터 TV 열날의 의무는 큰 의사가 되는 길 미래 진학을 위한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심동환 소장님을 모시고 성격 유형에 따라 성향에 따라 어떤 코치가 필요한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자기 이해 그것이 공부로 연결되는 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부의 힘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 또 공부의 힘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열렬의 의문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